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논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잘 들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가 파행된 지 오늘로 55일째입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입법부가 2달여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탓만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임무를 방해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 파행의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닐 뿐더러 공당의 자격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식적인 막말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줄 것은 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편가르기, 윽박지르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짬짬이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정상화 시한을 6월 3일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이런 피켓이나 들고 시위나 하고 있는 것,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다. 협상의 내용을 갖추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치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수습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을 뿐더러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만 계속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제도를 바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치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45%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질책을 하니까 바로 말을 바꾼 겁니다. 전문가나 관료체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의회와 내각과 정당이 무시당하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9년 만에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조영래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들고 나간 플래카드가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다냐 였습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느냐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입니다. 낡은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결의 양극체제를 타파하고 대화와 협치의 다당제, 그리고 이를 통한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성 양극 체제의 몰락은 이제 전 세계적 대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거대 양당의 끊임없는 대립에 지칠 대로 지치이되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으로 바로 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 구조를 바꿔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